안녕하세요. 나달론입니다. 오늘은 형사 절차에서 진술을 하실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. 형사 절차에서 이제 진술이라는 거는 뭐 고소인 입장에서 뭐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나 아니면은 피의자 입장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밀 때나 아니면 참고인 입장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같은 것들을 이제 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.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됐건 이 자신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제 신빙성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어디서 바탕이 되는 거냐면은 상식이에요, 상식.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, 뭐 그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신빙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근데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건 이제 진술을 하실 때 보면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제 만약에 진술을 하실 때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게 사건이 좀 지난 사건을 뭘 고소를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 1년 전 사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진술을 해야 되는 경우, 그럴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뭐 그때 기억으로는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, 뭐 이런 식인 거죠. 약간 두리뭉실하게 제 기억으로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, 뭐 그런 거는 다 좋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고소인 조사든 뭐 피의자 신문 조서든 그 피의자 조사든 뭐 참고인이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사 체계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경찰 단계에서 뭐 몇 번, 두 번, 세 번 출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찰에서 한 번, 검찰에서 뭐 한두 번 이런 식으로.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만 보면 그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조사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검찰로 한번 사건이 송치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아주 뭐 이게 명백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검찰에서도 검찰 수사관 앞에서 한번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찰에서 한 번, 검찰에서 한 번 이렇게 진술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. 뭐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있어요. 경찰 조사만 끝나고 뭐 바로 그냥 검찰에서 그냥 처분 내리고 뭐 그런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. 근데 원칙은 검찰에서도 뭐 이렇게 한 번은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경찰서에서 한 진술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 정 안 되면은 그냥 비밀 녹취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수사에 방해가 안 될 정도면 뭐 그냥 소장용으로 뭐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핸드폰 그냥 녹취 켜놓고 나중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이제 그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. 수사관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.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내 말이 신빙성이 높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. 뭐 다른 뭐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진술만이 이제 증거가 되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. 뭐 목격자만 있고 뭐 그런 케이스, 뭐 보강 증거 따로 없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진술 싸움이에요. 진술 싸움. 결국에는 이제 정식으로 기소가 돼서 공판정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엔 누구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 싸움이거든요. 근데 뭐 내가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검찰에서는 뭐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이러면은 지는 거예요. 예. 그 상대방,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피의자라면 상대방은 정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쭉 하는데 우리는 막 빈틈이 많아. 막 여기선 이 말했다가 저기선 저 말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,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강조점은 그 경찰 단계에서 막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보통 경찰 조사에서 검찰 조사 받을 때까지는 뭐 짧게는 1개월, 뭐 길게는 뭐 3개월, 4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. 예,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송치가 되고 사건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전개가 되는가.
심지어는 몇 개월 더 걸릴 수도 있어요. 뭐 피의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가 특히 그렇겠죠. 그럼 일이 넘어왔다 절이 넘어왔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. 근데 어쨌든간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거죠. 경찰 단계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과 검찰 단계에서 조사는 뭐 아무리 짧아도 1개월 이상 시간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뭐 오늘 경찰에서 조사받고 바로 내일 검찰 가서 조사받고 이게 아니에요.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하고 또 순번 대기 타고 있다가 또 때가 돼서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.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3개월씩은 쌓여 있다고 보셔야 되니까. 어쨌거나 그 시간적 갭이 있는데 내가 경찰 단계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막 진술했던 것들을 갑자기 검찰 가서 아 그때 그게 했던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특별한 사정이라는 거는 뭐 갑자기 뭔가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뭔가 뭐 비디오를 봤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뭔가를 이렇게 뭐 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설령 내가 기억이 갑자기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번 따져보시고 말씀을 하실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. 경찰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검찰에서는 그때 그게 명백히 그 기억이 났습니다. 갑자기 이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진술이 될 수가 있어요. 실제로도 이게 판례로도 나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. 기억은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기억이 또렷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시간의 흐름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, 그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, 그리고 최후로 이제 공판정 가서 이제 하는 진술, 판사 앞에서. 근데 경찰에서는 흐릿했던 게 검찰에서 어느 정도 또렷해지고 오히려 공판정 가서는 그게 맞습니다. 아주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거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. 괜히 공격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갈등을 때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어떤 기억과 어떤 팩트를 어디까지 노출시키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예 세팅을 최대한 정밀하게 하고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그냥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를 하시는 게 나아요. 괜히 불리해지기만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.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이제 계신 건데, 유능한 변호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다 정밀하게 해주겠죠. 전체적으로 다 해서. 그러니까 함부로 뭔가 이렇게 전략이 서지 않는 이상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내가 진짜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볼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. 이래갖고. 진짜 그럴 수 있어요. 내가 기억이 안 났다가 기억이 날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남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건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어쨌거나 뭐가 됐건 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뭔가 상대방이 봤을 때 상식이 맞아야 된다.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.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꿀팁입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